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정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394페이지부터 했었는데 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거든.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구분 건물로 등기하려는 소유자의 의사.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갖췄다 해가지고 꼭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 마음이다. 4층짜리 상가 건물 1개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다. 일반 건물로 했으면 1개, 구분 건물로 했으면 8개.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요, 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나눠집니다. 공용 부분은 다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눠지죠.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되는 것이고 공용 부분 중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안 돼요.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거. 그리고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어서 묶여서 같이 다녀야 되지 분리해달라 필요 없어. 못해요. 해달라면 각하야.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 넘어왔는데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전유 부분 소유하려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 해요.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 이때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특히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 즉 전유 부분과 땅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어놓은 권리, 이걸 대지권이라 그래. 원래 규정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해석해 보니까 결국 대지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어놓은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나왔으면 그걸 등기부상에다가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때 공시할 때 그때 이제 대지권 등기가 써지는데 세 가지가 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가 써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 때 보면 표제부가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앞에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 거기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쓰고 두 번째 표제부, 즉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다가는 대지권의 표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등기부 말고 아파트가 원래 땅, 그 땅 토지 등기부 있잖아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다가 즉 갑군 얼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 이걸 등기하게 된다.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건물에 써진 거 이건 신청해야 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건 직권으로 하고 자 이렇게 대지권 3종 세트가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건물에만 해놔도 그 효력은 대지권까지 미친다. 대지권까지 미친다라는 말은 토지까지 효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거 내용이고 3장 등기 절차 총론 넘었어요.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걸 다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상에서 등기 명인, 즉 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써진단 말이에요. 그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다 됩니다. 외국인이든 제한 능력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등기 명인 될 수 있어. 그러나 태아는 안 되지. 사람이 아니니까. 법인은 역시 종류불문하고 다 돼요. 그런데 법인 중에 좀 특수한 법인으로서 공법인이 있어. 공법인. 그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거든. 그럼 지자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그때 시, 군, 구까지가 지자체고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군, 구 명의로는 등기가 돼. 근데 읍면동 명의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자연불학이 있어. 자연불학. 동, 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이 어떤 사회 조직체로서요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 그럼 그것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불학은요 지자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시골에 있는 동네 회관 등기할 때 그 동네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동네를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요
단체로서 실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법인처럼.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그런 걸로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 규정된 것은 종중, 문중 이게 이제 예로 나오거든요. 거기다 안 나왔지만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게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사찰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들이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든. 그 재산을 그것들 명의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종중, 문중, 교회 이것들 명의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 안 했지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 될 수 있겠냐? 우리가 민법상 조합 그러면은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때 이제 그 예로 나오는 게 뭐 개, 동업자, 발기인 조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이 재산을 취득할 때 개 모임에서 재산을 취득했어. 그럼 취득했을 때 그 재산을 개 모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겠냐? 안 돼. 이건 단체로서 실질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 단체로서 실질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법이 민법상 조합 이거 명의 등기를 못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긴 있거든. 그것들이 취득한 재산을 그럼 어떻게 등기할 거냐? 이걸 합유재산이래. 합유재산. 공동소유 중에 합유라고 있잖아요.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거든. 그거 이제 등기할 때는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합니다. 그럴 때 지 조합원의 지분이 있긴 하지만 등기상에 안 써진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학교 재산이 있거든.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 그때 그거 등기할 때 누구 명의로 할 거냐? 학교 자체로 명의를 안 돼. 학교는 이제 시설물이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설립자 명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설립자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고 국가가 세운 학교면은 국가, 국립학교면 국가죠. 그러니까 공립학교면 지자체가 설립자고요.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사립재단 있잖아요. 그 재단이 설립자예요. 그것들 명의로 등기한다. 하여튼 결론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학교 명의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1교시 마쳤고요. 등기 절차가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고 할 때 개시되는 유형을 제가 아까 여기다가 쭉 썼죠. 원칙은 신청인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광고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직권 등기예요. 그런데 이 관공서가 촉탁한다라고 할 때 촉탁이라는 말도 신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는 신청 등기다. 그래서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 촉탁에 따라 한다. 신청 등기가 그 말이에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합니다. 이 말이라고. 그렇죠. 그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뭐 왜 원칙이냐 이런 걸 뭐 신속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다음 촉탁할 때 이 촉탁이라는 말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다. 따라서 촉탁에 관한 어떤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신청에 관한 규정 갖다 쓰면 돼요. 왜? 촉탁이라는 말이 신청이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럼 관공서라고 할 때 예를 들어봐라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법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 촉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공서가 계약 주체로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촉탁한다 말을 해요. 그래서 여튼 관공서가 관여가 돼서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권 등기가 있어요. 등기는 이게 이제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등기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직권 등기라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신청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많은 규정을 어떻게 아느냐? 나름 노하우가 있지.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의 등기 원인 사실을 등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직권으로 하겠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 대표적인 게 직권 보존 등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등기 촉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거기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처분 여기요 직권 보존 등기 구조가 나오려면 반드시 법원이 촉탁을 해라.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라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드렸죠. A, B, 법원, 등기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직권변경 등기를 하나 봤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게 되면 즉 강남구 방배동이 서초구 방배동으로 바뀌게 되면 표제부 쪽 등기부 표제부 쪽에 서 있는 소재가 바뀌어요. 그리고 갑구와 을구 쪽에 써져 있는 권리자의 주소가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다라는 사실을 등기관 다 알거든. 다 아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직권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나 다음에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요. 표제부에 써 있는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갑구에 있는 등기명의 주소 이것은 안 고쳐놔도 이미 바뀐 걸로 봐요. 그러나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및 등기명의 주소 변경 등기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동 신청, 그러니까 단독 신청 쭉.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가 됨으로써요 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고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됨으로써요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 이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이제 되지.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걸 나름 이해할 때는요 등기 권리자를 하고 싶어하는 쪽. 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으니까 하고 싶어하는 쪽일 거고,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협조해야 되는 쪽이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해달라 요구하는 권리야. 근데 의무자가 협조 안 해버려? 그럼 소송합니다. 그럼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등기 인수해 가라, 등기 넘겨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안 넘겨가잖아?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연결되고 등기 인수 청구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으로 연결된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독 신청은 한 명만 간다는 뜻이 아니야. 한쪽만 가는 거지. 권리자나 의무자 한쪽만 가거나 아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아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하는 대표적인 느낌은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소유자. 그 사람이 단독을 하는 것이고 상속 등기도 단독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없거든. 사망해서. 단독 신청이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인 성명, 주인번호, 주소가 바뀌었어. 그럼 그 중에 하나 바뀌면 그때 등기 명의인이 내 거 고쳐주세요 라고 단독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은 있는데 상대방 협조하지 않았을 때요. 판결받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판결이라고 할 때 이 판결은요.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판결의 종류는 확인, 이행, 형성이 있거든요. 이행 판결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형성 판결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딱 요거 하나만 단독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긴 해요. 정리해 보면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확인, 형성은 안 돼요. 근데 형성 중에 딱 하나만 예외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만 예외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렇게. 그리고 판결은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 안 된 판결이면 등기 못 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근데 판결의 종류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판결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나가지고 더 이상 못 다툰다. 이걸 확정 판결 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소한 자만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못해. 승소한 자가 등기하러 가면 공동신청 효과가 나오지만 패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공동신청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각하시켜버려요. 그래서 승소한 자는 할 수 있지만 패소한 자는 못한다. 다음에 상속 인해한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나서 사망해버리니까 갑이 사망하든 을이 사망하든 사망해버리면 그때 그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속인한테 승계가 돼요. 상속인이 그걸 들고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상속인 명의 등기를 안 해. 직접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상속인 명의를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 187조 상속에 한 경우는 등기를 안 하고 권리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하다. 이거 배운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야. 그 민법 187조는 그냥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버렸고 상속인이 처분하려고 그럴 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상속 인해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계약을 해놓고 사망을 해요. 이게 핵심이야. 계약을 해놓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냥 상대방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에 대해서 봤는데, 이 대리인 신청은 이게 공동 신청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 단독, 상속인, 대위 이렇게 촉탁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대리인의 자격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방문 신청할 때는 자격을 요하지 않아. 변호사 법무사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 신청할 때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아니면 전자 신청 못해요. 자, 그리고 이게 자기약과 쌍방 대리에 대해서 봤는데, 원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요 자기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등기 신청 행위는 이미 권리 이익 본다 선임한테 끝난 이해관계가 다 정리된 거예요. 이익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약과 쌍방 대리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마지막 전산 신청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 이걸 전자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자연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건 전자 신청을 못 하죠. 물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그러나 전자 신청은 못 한다. 이렇게. 근데 전자 신청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 사용자 등록할 때는요 아무 등기소나 가도 돼. 그러나 직접 가야 돼. 아무 등기소나 직접 가서 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자격자 대리인한테 위임해 버렸잖아요. 본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 신청주의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필요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는 전자문서로 송신되고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 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남아 있는 내용도 꽤 되긴 한데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한 명도 교실이 없이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첫 시간은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